안녕하십니까. 시우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특 내 300억 세금 10% 증여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올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안간힘을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달 기준이고요. 올해 5월 달 기준인데 22년 대비해서 23년이 벌써 세수가 30조 정도가 빵꾸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어떠한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는 세무조사 혹은 세금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수 확보가 얼만큼이 부족한가? 이게 30조에서 60조 정도까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 세수 확보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이제 체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체납자 가상자산 있죠? 가상자산은 뭐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 그리고 압류 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세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금 안 내신 게 있다. 그러면 좀 분할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하시면 압류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전담 조직 오메가 추적 징수반 이런 것들도 각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납자 집에 가서 이렇게 현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압수를 하는 그런 이제 징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했던 거긴 하지만 족쇄 채우는 거 있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채워가지고 바퀴를 못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 영치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모두 마찬가지예요. 있었던 거지만 좀 더 고도화가 됐고 그리고 좀 더 강화가 됐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네, 무조건 공매 처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뭐 알고 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은 들어가는 순간 이 시스템이 발동을 해서 바로 영치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뭐 저쪽 이제 뭐 지방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걸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300억까지 10%로 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밀은 뭐냐? 그냥 일단 거두고 보자. 일단 세금을 걷고 보자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내년에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요 금액이 200억에서 뭐 3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 이제 20% 구간이다 보니까 분할로 납부를 하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구간의 대표님들이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신청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20%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일단은 세수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100군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냥 맥시멈으로 30억씩 30억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몇천억에 대한 세수 확보가 일단은 되는 거예요. 물론 구멍 난 게 60조, 뭐 100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개정안을 누군가 내놓았겠죠. 그분은 굉장히 이런 계산까지 치밀하게 하고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또 다른 말 못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이걸 내놨는지 그거랑 또 관계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둬들이다의 효과, 초기 세수 확보. 그러면 지금 정부죠. 지금 정부에서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겠죠. 쭉.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가업 승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좋게 해주면서 세수 확보를 하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300억까지.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세수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세금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번 우리는 세금을 정말 잘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세수가 빵꾸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지금 정부에서 과거에 했던 좋은 것들을 다시 가져올 수 없고 다시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안건들을 계속 내비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도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세금을 증여세를 내게 되면 요거 다시 환불이 불가. 그러니까 한번 낸 거는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예를 들어서 특례에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 세금 징수죠. 징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했는데 나중에 상속 공제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낸 세금을 돌려주냐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방법을 또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세금을 자녀분들이 일시납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네. 삼성도 지금 분할 납부잖아요. 대출 받아서 내고. 그러면 이자 수입이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까지 이자가 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들이다의 정부가
안을 가지고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하냐? 그럼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자.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자.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낼 거면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0억을 내야 될 세금을 이제 이 법안 때문에 20억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내자라는 게 CUAB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업 무관 비율을 줄이기. 이거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든 상속공제든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사업 무관 비율, 임대용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든가 장기성 투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0억까지 10%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주식가치 우리 회사가 3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의 가치를 200억 또는 100억으로 낮출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하다면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정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조절함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3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조절해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자라는 게 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증여특례에서 세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속공제를 받을 때 그거를 100% 상속공제를 받지 말고 일반 상속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요 세금 낸 만큼 일반 상속을 받으면 좋다. 왜 받으면 좋은지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자꾸 제가 상속해서 대표님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이건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이니까 추가 상속재산이라기보다는 내가 대표님 기준이죠. 대표님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증여세라든가 상속세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이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게 있죠. 내가 회사만 있다. 그러면 회사를 나중에 가업 상속공제를 못 받더라도 세금을 내고 그걸 받거나 아니면 전체를 포기하거나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가치가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요. 다 이거를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회사 200억도 버려야 되고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100억의 재산에 대해서도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여특례를 미리 주가를 조절해 가지고 적은 세금으로 낼 수 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전략은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표님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또 개인으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고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수 확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걷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이런 세수 확보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상속 공제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움직이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300억 증여특례 10%의 비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대표님들은 반드시 COE빗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도움될 수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영상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E빗의 서진우였습니다.